이런저런 이야기 다 놔두고요. 기본적인 학습의 개념 설명은 했으니까 그렇다면은 학습은 자기주도 학습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 자기주도 학습 구성 요인을 중심으로 제가 강의를 할 겁니다. 자기주도 학습 연구를 제일 오래 했고 가장 먼저 하시는 숙명대학교 교육심리학 교수 송인석 교수입니다. 제가 이 책을 보고 2006년도에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2007년도에 대한민국 최초로 제가 자기주도 학습 민간 자격을 개발하고 그때부터 강의를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송인석 교수만 그러냐? 아닙니다. 교육공학의 학습의 구성 요인은 세 가지라는 것은 전 세계 교육학자들이 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어느 나라 사람이든 학습을 제대로 하려면은 이 세 가지 요소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라는 것에서 출발을 하고자 합니다. 학습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티처가 티칭을 해서 스튜던트가 러닝을 하는 거지. 그죠? 그게 학입니다. 배우는 거. 학입니다. 그럼 학을 해서 그 다음에 습하는 것까지를 잘해야 된다. 그럼 습하는 요인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들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티처가 있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부를 좀 하자라고 생각했을 때 학습을 우리는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합니다. Self-directed learning이라고 하는데요.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이 되려면은 이 세 가지 요인을 잘 믹싱해야 됩니다. 잘 활용해야 됩니다. 동기 요인이 있고 학습하려면 자기주도 학습하려면요. 동기 요인이 있고 인지 요인이 있고 행동 요인이 있습니다. 다 각 요인들을 뭐 해야 되나요? 조절을 해서 전략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략적 적용이라고 이야기했고 각 요인들을 조절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다 교육심리학자나 교육공학자들은 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기에 전략적 적용이라는 말은 저만 썼는데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제가 교육공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이 학습의 요인들 중에서 이런 관계를 발견했습니다. 중간에 인지 요인 있죠, 인지 요인이 있고 여기에 동기 요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행동 요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전략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전략적이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이게 학습 구성 3요인인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 하기 위함이냐? 뭐 하기 위함이냐? 인지하기가 있습니다. 코그니션이라. 근데 인지도 인지지만은 공부를 잘하려면 뭘 잘해야 되는? 메타 인지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메타 코그니션을 또 알아야 되는데 이 인지 요인에는 메타 코그니션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인지를 잘해야 되는데 코그니션이라는 인지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식이 외부에서 들어와가지고 우리 인체에 어디 저장이 될까요? 어디 저장이 되나요? 뇌죠. 맞나요? 뇌. 그걸 뇌내라고 합니다. 뇌내에 저장. 오 감각을 통해서 혹은 육감을 통해서 외부
지식, 정보가 이걸 뭐라고 그랬죠? 네? 이걸 뭐라고 그러죠? 우리 인체 내에 이게 해마고 이렇게 감각 기엽고 단기 기엽고 이게 장기 기엽고 이렇게 있습니다. 정보가 들어가서 여기에 저장이 되어야 된다. 네. 각각의 기능들이 우리 뇌에 들어가기까지 각각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잘 보십시오. 정보가 어디에 저장이 되어야 되나요? 뇌에 저장이 되어야 됩니다. 이 뇌를 반반으로 나누기도 하고 전후반으로 나누기도 하고 3층으로 되어 있기도 한데 각각의 기능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뇌에 저장이 됩니다. 뇌에 저장이 되는데 특별히 이 전두엽과 후두엽과 이 중간에 있는 뇌에 저장되는 것들이 특별히 인지하는 요인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외부 정보가 세포 조직을 통해 가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뇌에 저장되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요. 뇌에 저장된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코그니션이라고 합니다. 인지라고 합니다. 인지. 우리가 지식을 인지한 것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하잖아요. 인지가 안 돼 있으면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인지하는 것이 뭐냐? 바로 뇌다. 그러면은 우리가 인지라고 한다는 말은 내가 안다는 말이 아니고요. 안다는 말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안다는 말이. 안다는 말이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다? 뇌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인지라고 한다. 그럼 메타인지는 뭐냐? 메타코그니션은 뭐냐?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가 아닌가를 내가 아는 것을 말합니다. 코그니션이 되어 있는가 아닌가를 내가 아는 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그럼 공부 잘하는 비결은 잘 보십시오. 선생님이 가르쳤어. 무슨 책을 봤어. 인터넷을 봤어. 동영상을 봤어. 기사를 봤어. 그런데 여기에 저장 안 되어 있으면은 이 지식, 신지식들이 여기 저장 안 되어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쑥 빠져버렸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망각이라고 합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뭘 알아야 되느냐? 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인지를 알아야 되고 망각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망각되어 있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 있을 때고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결국 세상 살아가는데 누가 제대로 살고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잘 살고 누굴까요? 여기 많이 들어있는 사람이죠. 왜?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여기서 끌어내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IQ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유전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여기 빈 걸로 태어나요. 뇌가 빈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험, 활동, 체험, 학을 통해 가지고 습해야 되는데 학하는 순간 여기에 습해서 여기에 저장되어 있느냐, 이렇게 저장되어 있느냐, 이렇게 저장되어 있느냐, 이렇게 저장되어 있느냐, 이렇게 저장되어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사람의 차이는 문제 해결 능력의 차이는 1등과 꼴찌의 차이는 이 차이라고요. 그럼 아예 또 여기에 아예 없는 이런 망각되어 있는 친구들도 있겠죠. 이 차이예요, 이 차이.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무슨 차이라고요? 인지의 차이다. 그래서 학습 중에서
학습이라는 요인 중에 세 가지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슨 요인일까요? 인지 요인입니다. 그럼 인지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학습법이에요. 그 다음에 인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 인지 요인을 뭐 해야 되는 올려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기술이에요. 학습법이. 인지 요인을 올려줘야 돼요. 그런데 인지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 두 요인들이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적용하자. 어떻게? 여기 보세요. 이렇게. 동기 요인이 뭐가 되도록? 인지에 영향을 줘서 인지를 올려주도록. 인지를 올려준다는 얘기는 뭔가요? 이렇게 되도록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죠? 예. 그 인지를 이렇게 올려주는 것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동기 요인도 있는데 이 동기 요인을 뭐 해주면은 올려주면은 자연히 이쪽으로 갑니다. 인지가 잘 돼요. 다음 행동 조절 요인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어떻게 전략적으로 이렇게 가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행동 조절 요인도 올려주면은 뭐가 올라간다? 인지가 올라간다. 그럼 인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뭔가요? 뇌에 정보가 잘 정리되어 있다는 습되어 있다는 습. 예. 이게 학이라면은 여기에 습되어 있어야 돼요. 요 과정이 습되는 걸 말합니다. 인지, 확실한 인지가 되어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공부 못하는 친구는 여기에 있는지 여기에 없는지 이게 구분이 안 돼. 내가 이걸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저 모르는 걸 내가 알아야 될 테라는 생각 자체도 없어. 공부 못하는 친구입니다. 근데 공부 잘하는 친구는 봤는데 이건 내가 아는 문제고 이건 내가 모르는 문제야. 이걸 구분할 줄 아는 친구가 공부 잘하는 친구. 공부 잘하는 비결은 뭘까요?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할 줄 아는 능력부터 먼저 만들어요. 맞습니까? 예, 그게 메타인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습관을 보니까 결국은 메타인지 하는 학생들이더라. 그럼 메타인지가 뭐냐? 오늘 내가 공부를 했어. 학교에서 공부를 배웠어요. 배웠는데 이거는 그 전에 지식하고 잘 연결해 보니까 내가 더욱더 지식이 확실해졌어. 그걸 내가 알아. 그런데 선생님 가르쳐 준 것 중에서 교과서에 체크도 했지만은 이건 내가 모르는 부분이야.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야. 근데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그냥 놔두나요? 메타인지하는 학생은 어떤 학생일까요? 모르는 것을 내가 아는 걸로 가져오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걸 여기 가져 집어 넣어야 거예요. 이게 많아야 문제를 해결하죠. 맞습니까? 공부 잘하는 친구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친구. 그러면 공부 못하는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너 이거 알아 몰라?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 자체를 몰라요. 내가 모르는 건지 아는 건지를 모른다니까요. 그거 어떻게 그게 되지요? 그런 말이 맞습니까? 아니요. 실제적으로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너 이거 알아 몰라? 모르는데요. 배우지도 않았는데요. 엉뚱한 소리만 합니다. 그럼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공부 못하는 친구. 왜? 여기에 들어있지를 않으니까 빼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공부 잘하는 비결이 이제 뭔지 아시겠죠? 아시겠나요? 그것을 교육학자들이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뭘 하기 위함이라고요? 인지하기 위함인데 인지를 올려주려면 전략적으로 동기 조절 요인을 올려주면은 이쪽으로 가게 되죠. 그 다음에 행동 조절 요인도 올려주면은 이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동기 요인과 행동 요인을 잘 활성화시키면은 공부는 저절로 되게 돼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인지 요인의 자체의 요인도 있는데
전략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 하나는 무슨 요인? 동기 요인이고 하나는 행동 요인이다. 이것을 각 요소들마다 서로 조절해서 전략적으로 인지를 높이는 활용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공부법입니다. 그것이 공부법이에요. 근데 이거를 학교에서 공부법을 가르쳐 줄까요? 안 가르쳐 줄까요? 학교는 공부 안 가르쳐 줍니다. 학원 더더욱 안 가르쳐 줍니다. 왜? 공부 가르쳐 주면 자기한테 안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안 가르쳐 줍니다. 학교는 공부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지식을 전달하고 인성을 훈련시키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정의를 균형적으로 발달시키는 것이 바로 학교 역할입니다. 근데 이제 기울어져 가지고 지식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학교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은 잘 보세요. 그렇다면은 이런 요인들 중에서 하위 구성 요소는 없을까? 동교인지 하위 구성 요소가 4개, 3개 이렇게 있습니다. 전부 11가지 구성 요소만 잘 아시면은 요것만 잘 아셔서 부모님들이 아이와 함께 도와주신다면은 바로 공부는 저절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동기조절 요인에 하위 구성 요소가 몇 가지 있는가 볼게요. 자기 효능감, 내재적 가치, 목표 지향성, 시험 불안. 요거 연구 자체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중학교 들어가면은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 불안이라고 했는데 초등학교 경우에는 시험 빼고 불안 요소입니다. 그냥. 네. 자, 잘 볼게요. 동기에 몇 가지가 있다고요?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동기조절 요인을 올려라라고 했습니다. 올려라. 그럼 뭘 올리냐 볼게요. 자기 효능감 올리고, 내재적 가치 올리고, 목표 지향성 올리고, 불안은 내리고. 그 다음에 이것이 조절된다고 그랬는데요. 서로 조절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효능감 올리면 내재적 가치도 올라가요. 내재적 가치 올라가면 목표도 올라갑니다. 목표가 있으면 내재적 가치 올라가고 목표가 있으면 자기 효능감도 올라가요. 목표가 있으면 불안은 내려갑니다. 내재적 가치나 자기 효능감이 높으면 불안은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불안 요소가 있으면 감소고 그러면 전체가 올라갑니다. 맞죠? 요걸 감소시키면 이건 전부 다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화살표 기억하시죠? 불안은 내리고 나머지 3가지 요소는 올린다. 자기 효능감 다른 말로 바꾸면 뭘까요?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내가 이 자료 다 드릴 테니까 써먹으십시오. 한번 쭉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4가지, 3가지 하위 구성 요소입니다. 하위 구성 요소. 근데 이렇게 해서 전부 11가지입니다. 이 중에 조직화만 어떤 학자는 조직화를 넣는 경우도 있고 안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넣었는데 뭐로 정리를 저는 했느냐? 저는 마인드맵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3가지가 정설이고요. 넣는 사람도 있고 안 넣는 사람도 있고 저는 넣어서 마인드맵으로 정리하자라고 나중에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동기를 올리면은 인지가 올라가고 행동을 올리면은 이거 올라갑니다. 이해되셨죠? 공부 잘하는 방법 대뇌 저장하는 거 뭐 하기 위함이다? 인지하기 위함이다. 인지 중에 여기 나오는 점검은 메타인지입니다.
일반 인지라고 한다면은 점검은 메타 인지입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동기 조절 요인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뭐라고요? 자기 현황감, 내재 가치, 목표 지향성, 시험 불안 요소. 목표 지향성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 목표 지향성 아까 했죠? 죄송합니다. 목표 방향을 설정해라. 그게 바로 뭔가요? 목표 지향성입니다. 자, 공부를 인지가 잘 되려면 학교 가면 뭘 하죠? 지식을 배우잖아요. 배우는데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1번 뭐라고 했죠? 목표 방향을 설정하라 하고 했죠.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은 목표 지향적으로 목표를 먼저 설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표를 정한다는 게 뭘까요? 뭐부터 정해야 될까요? 너 왜 사느냐 물어보셔야 돼요. 왜 사느냐? 자주 질문하셔야 되고요. 왜 사느냐는 문제 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때 계속 이야기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 사느냐? 그다음 두 번째, 학교 갔잖아요. 이제 공부 좀 하기 시작했잖아요. 물어보셔야 돼요. 왜 공부하느냐? 왜 공부하느냐? 그것이 바로 왜 공부하느냐의 답이 뭘까요? 목표입니다. 목표. 방향이에요. 근데 이것 없이 공부하는 것하고 목표가 있게 공부하는 거하고 동기가 올라가니까 인지가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동기가 없어. 그럼 인지도 내려갈 수밖에 없죠. 공부가 안 돼요. 죄송하지만은 공부 잘하기 위해서 학원 가서 선생님 잘하는 거 배워와 천만에요. 동기가 없는데 학원 가서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도 의미가 없습니다. 돈 낭비예요. 돈 낭비. 미친 짓이에요. 제발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먼저 뭐부터? 목표부터 정해라. 목표부터. 자, 왜 사느냐? 왜 학교 갔느냐? 왜 학교 가는데도? 이것부터 알고 학교를 가야 학교가 재미있어요. 학교 왜 가는지를 알고 가는 친구하고 모르고 가는 친구하고 누가 더 재미있을까요? 알고 가는 친구 아닌가요? 그래서 적극적인 부모는 어떤 부모냐? 새로운 부모 역할은 어떤 부모 역할이냐? 학교 아이를 보내야 돼. 왜 학교 가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고 보내는 부모.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걸 좀 적극적으로 하시라고요. 그것이 적극적인 부모예요. 그 다음에 학교 가면 또다시 질문하세요. 처음에 한 몇 개월간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다니고 나 숙제해 엄마 뭐 어떻게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너 국어 공부는 왜 하는데? 질문하시 시작하셔야지. 1, 2학년 동안. 너 수학 공부는 왜 하는데? 3학년 되면 영어 해야 되는데 영어는 너 왜 하는데? 각 과목별 공부해야 될 이유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 왜 오셨습니까?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 이유를 달성해서 나의 단기적인 목표로 삼으신 분은 제 강의 하나하나가 의미 있게 와닿습니다. 그러나 그것 없이 그냥 한번 가보자 라고 오신 분은 거의 이 학습에 대해서 시간만 때우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정확하게 목표 지향성이 중요합니다. 그 목표 지향성이 6세, 7세까지 가정에서 어떻게 잘 키웠는가에 따라서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해줬는가. 자, 그것이 바로 어디로 다시 돌아갈까요? 신뢰성부터 따라가죠.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부모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잘 키운 아이는 학교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하면 아이는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왜? 주도성이 생겼고 근면성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냅니다.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조절할 줄 알아요. 자기 조절할 줄 알아요. 자기 컨트롤이 됩니다. 예, 여러분 정말 6년 7년간 태어나서 6년 7년간 뭐가 필요할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배운 그런 발달 과학들을 그거를 키워주는 게 중요해요.
근데 자꾸 딴 데 신경 써요. 여러분 공부는 나중에 하는 게 진짜 제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깊이 뿌리 내리는 모죽에 깊이 뿌리 내리는 과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뿌리는 아주 가느다란하게 결국은 비바람 창수가 일어나요. 쓰러지죠. 쉽게 쓰러져요. 그래서 청소년 자살이 대한민국의 청소년 자살이 높은 겁니다. 초등학교 보냈더니 학원 보내가지고 달달달달 뽑으니 그 시기에 아이가 좀 편안하게 긍정적으로 자라야 되는데 엄청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 부모가 계속 두려움을 심어주니까 그 제대로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 나무가 제대로 깊이 뿌리를 내리나요? 못 내리죠. 금세 곧 머지않아 쓰러집니다. 절대 그렇게 교육시켜서는 안 된다.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이 과정을 통해서요. 적극적 부모 역할, 새로운 부모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연 겁니다. 그런 부모 역할을 좀 하시라고. 예. 그래서 제가 자기주도 학습도 이 교과목 안에 넣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는 겁니다. 원래 이거 따로 70시간 따로 해야 돼요. 따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쭉 발달 과업을 이해를 충분히 하셨으면 학습이 어떤 것이다 이제 잠시 듣고 이거 드리면은 쭉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돼요. 네. 여러분들의 것을 얼마든지 만들어내고 오히려 이거보다 더 좋은 것으로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베이직으로 하셨어요. 여러분 동기는 내재 동기가 있고 외재적 동기, 내재적 외재적 동기가 있습니다. 외재 동기보다 중요한 게 뭔가요? 내재 동기. 외재 동기는 보상이나 상관에 있지만 내재 동기는 내 스스로 내 내면에서 아까 내재적 가치가 높을수록 내재적 동기도 올라갑니다. 예. 활동이나 학습 그 자체를 위해 참여하는 동기, 즉 암 자체를 위한 공부입니다. 암 자체를 위한. 내가 왜 공부하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고, 내가 왜 학교에 가야 되는지를 그 이유를 찾으면 뭐가 생길까요? 내재적 동기가 생길 거예요. 내재적 동기를 찾으면 찾을수록 인지가 올라갑니다. 학교 시간에 가서 선생님 말씀 듣는데 그전에는 그 동기를 못 찾았다가 이 내재적 동기를 찾는 순간 내가 왜 이 과목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찾는 순간 그 자리에 앉아서 선생님 말씀에 뭐 할까요? 집중할 수. 그리고 집중된 지식을 잘 자기 나름대로 메모도 하고 필기하고 그렇게 해서 집에 와서 또 뭐 할까요? 다시 반복 복습하면서 관련되는 유관 지식들을 인터넷이나 참고서나 백과사전을 찾아서 다시 재정리할 거예요. 그때 나만의 지식으로 남는 겁니다. 근데 다른 친구는 딴 데 가서 선행하느라고 그건 내 것으로 못 만들어서 근데 나는 이 지식에 대해서 심화된 학습을 하고 있어. 나중에 누가 공부 잘할까요? 뻔하지 않나요? 아주 기본적이고 뻔한 아주 쉬운 내용인데도 부모들은 딴 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바보고요. 저는 그런 부모가 바보에다가 조금 더 나쁜 말 할까요?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생략은 합니다만은 그거 아니에요. 저는 이걸 일찍 깨달았습니다. 일찍 깨달았어요. 학원 강사하면서 깨달아가지고 대학 졸업하자마자 학원 강사를 했어요. 1년 반 학원 강사하면서 절대 내 자식은 학원 안 보내. 내가 가르치게. 제가 가르쳤어요. 제가 집에서 지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혼자 공부하게 다 놔뒀어요. 저는 유치원도 안 보낸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랬더니 어땠는데 그래도 교수 만들었고요. 아들도 비록 전문대 나왔지만은 훌륭하게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연봉 잘 받고 국세청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표가 있는 삶, 왜 공부하는지 내재적 동기를 일찍부터 갖게 해줘야 된다. 이해되셨나요?
목표 지향 오리엔테이션. 예, 목표 지향입니다. 예. 동기와 역할, 이 동기가 일어나는 목적적인 행동, 흥미와 깊이 있는 학습의 지속, 유의미한 성취도를 이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예대학교 사례가 있는데 이건 아마 많이들 아실 겁니다. 목표가 있는 집단, 졸업 당시 인생의 목표를 걸러서서 가지고 있던 3%의 집단의 재산과 목표가 없던 97%의 집단 재산을 비교해 봤더니요, 배로 많더라. 그래서 공부할 적에 여러분 목표를 정했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거야. 예. 초등학교 들어간 자기 책상을 주고 그 책상 앞에다가 나는 25년 후에 이런 사람이 될 거야. 그 앞에 크게 써서 딱 붙여 놓으라고 했어요. 그럼 매일 책상에 앉는 순간 뭐가 뭘까요? 목표가 딱. 그리고 그거 외치기. 10번 외치고 공부해라. 10번 외치고 공부해라. 목표를 기록해서 붙이고 그걸 매일 10번씩 외치고 공부해라. 자, 여러분 그거를 계속 외쳤던 친구가 자연히 어디에 자리 잡을까요? 여기에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으로 자꾸 다가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의 책상 앞에 모십니다. 예, 저는 고등학교 때 중3 12월 달에 아버지가 망하셔가지고 독서실로 갔습니다. 예, 중3 12월 달부터 고3 대학 4년 계속 저는 독서실에 있었습니다. 독서실에 가는 순간 앞에 붙였습니다. 서울대 합격. 물론 서울대는 못 가고 데모하고 뭐 한 바람에 서울대는 안 가고 경북대학교 갔지만은 여러분 목표가 저는 서울대 입학이었습니다. 제 그 독서실 앞에는 크게 서 붙여놓고 공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늘 공부 잘하는 사람으로 저는 제가 공부하는 걸 제 스스로 저는 공부했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여러분 목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목표 지향성이 뭔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 있습니다. 예. 목표를 어떻게 정하는가, 스마트한 목표 정하는 거 이런 거 다 했으면 좋겠는데 나름대로 여러분들 고민 좀 하시고 여기에 제가 자료 다 올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서 좀 공부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행 목표, 수단 목표 있고요. 예. 목표 세우기 있습니다. 목표 지향이 될 적에 진로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적어놨습니다. 두 번째는 동기 조절 요인 중에 목표 지향성이 있다면은 첫 번째가 자기 효능감이라고 합니다. 자기 효능감은 뭔가요? 잘 볼게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죠. 그죠? 이것은 자아존중감과는 좀 틀립니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한다면은 자기 효능감 있잖아요. 효능. 능력에 대한 판단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은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여러분, 이제 학교에 가거나 공동체 집단이 모이면은요, 여러분들도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감 있는 집단이 있고, 자신감 있는 사람이 있고, 자신감 없는 사람이 드러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대보기 때문에 저분이 자신감이 없구나.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자신감 없는 직원들한테 개별적으로 불러서 자신감 키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신감을 키워줘야 업무 성취 능력이 좋아져요. 성과가 또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자신감 없으면 대인관계가 없어요. 자신감 없다는 얘기는 결국 열등감이 높다는 거예요. 낮은 자존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취도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험회사나 이런 판매사원들 있죠. 제일 먼저 만나면 뭐 하는지 아시죠? 나는 할 수 있다 외치잖아요. 나는 할 수 있다 외칩니다. 그리고 그날의 타켓을 딱 정해줘요. 오늘 보험 몇 건 칠판에다 크게 적어놓습니다. 20건. 그럼 타켓을 완수하면 그날 뭐가 있나요? 보너스 있습니다. 예, 성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뭘 자꾸 올릴까요? 성과를 끌어올려요. 그러면서 생기는 것이 뭘까요? 자신감. 자신감. 여러분 출판사에서 북세일 할 적에 저기 서울역이나 이런 데 가서요. 혼자 외치게 합니다. 혼자 거기서 막 외치게 해요. 교회 다니셔서 아시겠지만 전도 훈련할 적에 뭐 하게 하신지 아시죠? 제가 전도 훈련 시킬 적에 부산까지 데려갔어요. 그리고는 그 부산역 앞에서 길거리에 그 자리에 꿇어 앉아가지고 기도하게 했습니다. 꿇어 앉아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꿇어 앉아서 기도해라. 소리 높여서 기도해라. 그리고 거기서 찬송 열심히 하고 지금부터 전도 나갑니다. 그러면은 자신감으로 나가요. 그러다가 계속 거절 당하면은 또 자신감이 푹 죽어서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다시 계속 그 훈련을 계속하죠. 전도에 있어서 뭐 지옥 훈련이라고 하긴 하는데 여러분 이런 훈련을 통해서 뭐가 올라갈까요? 자신감. 여러분 여기 군에는 목사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해병대 잘 아시죠? 특공대 요즘 드라마도 나와서 많이 아실 텐데 그 전부 뭘 향상시키는 걸까요? 자기 효능감 향상시키는 훈련을 많이 합니다. 왜? 전쟁에서 이기려면 자신감 있는 사람들이 나가야 표적을 보고 정확하게 겨누고 상대방을 사살하죠. 근데 자신감 없으면 어떡해요? 총 맞아 죽습니다. 먼저 죽어요. 먼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을 자기 효능감 높게 키워야 세상 속에서 경쟁 속에서 우뚝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기 효능감이 없다 그러면은 먼저 죽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기 효능감이 낮으면 가정폭력 피해자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 효능감은 사회생활 할 때 높아야 되지만 학습할 적에 동기조절 요인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감을 획득하게 해라. 그러려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유아 때, 영유아 때 칭찬을 많이 들은 아이와 칭찬을 적게 들은 아이는 학교에 가서 확연하게 구분이 돼요. 칭찬이 많이 들은 아이는 이미 작은 성공에 칭찬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럼 학교 가서 또 뭐 하려고 할까요? 성공하려고 하죠. 그때 나타나는 능력이 뭘까요? 자기 효능감.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이야기 했네. 제 수bio 지원에 있던 애가 2년 반 하고 졸업을 학교 갔는데 학교에 일주일째가 2주일째 부모고 따라오지 마. 20분은 자기가 혼자 걸어서 갔다 오고 어느 날 한 달인가 2달 후에 친구가 글을 줄줄줄 쓰는 거 보고 화가 나가지고 엄청 화가 났대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공부할 소리도 안 했대요. 지가 앉아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한글 연습하는 거예요. 이거 뭘까요? 자신감. 자기 효능감이 이미 생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잘하는 친구가 있어도 거기에 쫄지 아니하고 나도 해야 되겠네 하고 스스로 하는 자기주도 학습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자기 효능감, 높은 자기 필요하다. 효능감을 올려주는 자녀의 효능감을 올려주는 부모 역할을 하셔야 내 아이 자기주도 학습을 잘 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4가지 요인. 반두라가 이야기하는 아주 유명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기 효능감 하면 반두라입니다. 실제적 성취 경험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그런 이야기했죠. 유아 때 계획을 세워보고 이번 주말에 가보자. 가는 데까지 뭐 해주라고요? 박수 해주라고. 내가 여기까지 성공했어. 또 다음 주에는 또 좀 더 가고
한번 전체 해내는 것을 적에 큰 박수하고 그때 대잔치를 열어주면은 성취 경험을 하게 되면 될수록 내가 뭐가 생길까요? 자신감이 축적됩니다. 이 자신감은 학교에 가면은 학업 성취를 이뤄내는 자기주도 학습을 해내는 자신감으로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예. 대리경 모델링 효과고요. 그 다음에 언어적 설득 바로 어머니 역할. 그 다음에 생리적 각성. 예. 이 네 가지 요인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생략하고 넘어가는데요. 여기 다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빨리 가겠습니다. 자기 변호감 높이는 방법도 다 놓았고요. 다 적어놓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재적 가치입니다. 내재적 가치가 뭔가? 내재적 가치. 어떠한 것, 이 학습이 됐든 일이 됐든 내부에 있는 가치를 내재적 가치 혹은 목적적 가치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학습을 하면서 얻게 되는 정신적 즐거움, 이게 내재적 가치다. 보람, 내재적 가치입니다. 만족, 내재적 가치입니다. 자, 이 내재적 가치하고 자기 효능과하고 목표 지향성하고 연결해 볼게요. 그리고 공부한 이유를 왜 알고 학과 과목을 공부하는 이유를 왜 아는지를 아는 사람은 공부하는 데 대한 즐거움, 보람, 만족 느낄까 안 느낄까요? 느끼죠. 그래서 목표 지향성이 확실하면, 그래서 제가 목표 지향성을 제 앞에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목표가 있으면은 공부하는 하루하루가 그걸 향해서 내가 달려가고 있는 것이 스스로 느껴지게 되면서 거기에 그렇게 달성하기 위해서 오늘의 내 과업을 잘 이루었다. 오늘의 내 과목을 잘 공부했다. 즐거움, 보람, 만족. 내재같이 올라가면서 드디어 뭐까지 생길까요? 자신감까지. 하루하루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그 목표가 어느 날 어떤 큰 충격이나 다른 외적 동기에 의해서 목표를 바꿀 수 있으면 없을까요? 바꿀 수 있습니다. 스스로 바꿔도 됩니다. 자주 바뀌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3 가서는 바뀌면 안 된다. 중3 가기 전에는 바뀌어도 그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본인 스스로. 예. 바뀔 수는 있다. 자, 이런 내재적 가치를 가지면 상당히 일 자체가, 학습 자체가, 목적 자체가 잘 이루어진다. 그래서 청소년 활동, 청소년을 지원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청소년을 잘 지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 즐겁게 교육해라. 활동해라. 즐겁게, 재미있게 활동해라. 라는 방법, 논적인 터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청소년은 지금 내재적 가치를 많이 가질 필요성이 있는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활동에 대해서 즐거움을 함께 만끽하고 있어야 되는데 참여하는 자가 즐거움 없으면 학습 효과가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청소년 활동은 즐겁게 하라는 말이죠. 즐거움을 찾도록 해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목표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경험을 하면서 얻게 되는 즐거움, 보람, 이런 것들은 바로 내재의 가치다. 그런 것들을 많이 쌓아갈수록 자신감과 목표 지향성은 올라간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공부하는 시간이 즐거워지고요. 학교 가는 것이 즐거워진다. 인지가 높아진다. 라는 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내재적 가치, 외재적 가치 무엇이 중요한가? 균형이 중요하다. 내재적 가치에 장애가 되는 것은 몰입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이 칙센미아이가 몰입에 대해서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보십시오. 몰입이 또 중요한, 집중력 중요하다는 얘기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아실 테고 끝으로 동기줄 끝으로 불안입니다.
요 논문과 이 교과서는 중학교 대상으로 자기주도 학습법을 주장했기 때문에 중학교는 가면 뭐가 있나요?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불안이 있으면 안 돼서 시험 불안 요소도 동기에 해당이 되고 인지 조절에 영향을 미친다. 예, 그건 초등학교에 이야기를 하자면 시험 빼고 불안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불안하지 않도록 불안한 요소가 있다면 그 불안을 점점 다 내려놓게 하고 해결해주고 불안을 줄여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어떠한 불안도. 불안이 높으면 높을수록 다른 요인들은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동기조절 요인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고 내려가면 인지가 안 된다. 이해되셨나요? 불안한 채 내가 오늘 학교에 가서 공부한다. 그거 들어가 안 들어가요? 복습 제대로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불안이 있다면 불안을 해소시켜줘야 다른 요소들이 올라간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시험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만은 요 학업성 지역 관련 변주의 변인의 범주가 지능, 정서, 동기, 신념, 부모, 양육 형태죠. 그 다음에 사회성, 성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아이에게 관심을 가져서 아이의 불안 요소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불안 요소를 감소를 시켜라. 불안은 인지적 요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말씀이고요.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은 호의상호흡, 이게 복식호흡을 말합니다. 체계적 감각법은 불안 요소가 겹칠 때마다 그럴 때 몇 번 경험하게 되면은 그 다음 불안 경험은 조금 감소되고 세 번째 같은 경험을 하면 조금 더 감소되죠. 체계적 감각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고전환법, 부정적 사고를 긍정적 사고로 전환하는 걸 말합니다. 이 사고전환법 주로 이 호의상공법도 많이 쓰죠. 시험 칠 적에 뭐 하자? 복식호흡을 몇 번 하고 해라. 또 그렇지 않은 시험 치기 전에 뭐 해라? 기도하고 시험 쳐라. 그게 바로 뭘까요? 이건 또 뭘까요? 사고전환. 내가 사고전환에 대해서 불안 요소를 낮춰야 인지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런 자기주도 학습의 동기조절 요인을 가지고 인지를 높이는 전략적으로 인지를 높일 수 있는 요소가 어떤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두 요인을 1시간 만에 다 못하면 다음 주에 나머지 좀 하고 할 테니까요. 어쨌든 세 가지 요인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